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난이 과연 대물림이 될까? 부자도 대물림이 될까?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가난하지만 역경을 뚫고 성공한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회복력 연구에서 대략 70%의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 받았어요. 근데 30%의 사람만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30%의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70%의 사람이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가난은 인간의 뇌를 바꾼다라는 것이요,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 영양, 그리고 여가 등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자원은 당연히 삶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에요. 지난 50년 동안의 많은 뇌연구들은 풍요로운 환경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더 큰 사회적인 지적인 자극이 뇌의 구조적인 기능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가난이 인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원의 부족과 가난이 인간의 뇌를 나쁘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뇌가 발달을 하는 시기가 바로 갓 태어나서부터 아동기까지예요. 즉 태어나자마자 아동기라고 하는 건 10살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유전적으로도 발달하지만 환경이 그 뇌 발달을 촉진시키거든요. 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영유아와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태어난 그 유전대로 뇌가 유지되지만 환경이 가난한 사람들은 뇌가 나쁘게 변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어 능력이었어요. 언어는 영유아 아동기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데요. 가난한 어린이들은요, 언어 영역의 내부위가 발달이 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은 더 작은 해마를 갖고 있었고요. 그 해마라고 하는 게 인간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작은 해마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억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작은 해마는 성인이 돼서도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도요, 그 환경, 그 조건, 그 노력에 관계없이 50년간을 그 형태 그대로 지속한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은요, 편도체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작았다고 얘기해요. 편도체의 역할은요,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동기부여 능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뇌 구조예요. 편도체가 작다는 의미는요, 감정 조절 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왜 다른 아이들하고 자주 싸우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괜히 많아 보이잖아요.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편도체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싸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세 번째, 뇌의 용량도 가난한 아이들이요, 더 낮았습니다. 뇌의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계획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뇌가 사회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부모 주변인들의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의 행정 기능을 하는 뇌 용량도 작아지고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성인이 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가난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낮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자원, 그리고 환경적인 자극 때문이죠.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경제적인 관심사가 뇌 행정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한쪽 그룹은 재정적인 우려가 되게 큰 사람,
한쪽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적은 사람 쪽으로 나눴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한테 무엇을 실험을 했냐면 산술적인 그런 계산을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누가 더 잘 푸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자 작은 변수인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산술에 대해서는 둘 다 별 차이 없이 풀어냈는데요. 어려운 변수, 산술 연구에서 어려운 변수를 더 잘 풀어낸 그룹이 누구였냐면 돈이 풍족한 그룹이었고요. 돈이 풍족하지 않은 그룹은 어려운 변수를 다루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하고 똑같이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책, 장난감, 교육의 기회 같이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자극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그리고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양이나 영양소 그리고 인간의 뇌 특히 신경 발달에 근본적인 그 자극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 오메가3, 지방산, 아연, 철분 부족은 당연히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뇌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뇌가 발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가소성, 점점점 자주 하는 것에 발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과 어른 모두 스트레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피폐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환경,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종종 독성 있는 환경에서 산다고 그래요. 공장의 근처라든지 그리고 근처에 공공주택 그리고 더 오염되어 있는 환경 어떤 식으로든 가난하고 싸우는 것은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기능에 걸림돌이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가진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30%의 사람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경제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풍족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힘듦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난한 환경,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0%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70%의 사람은 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뇌과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환경 자체의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